우리의 수익을 책임지는 박병주 이사님과 만나볼 시간,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오늘 장에서 필요한 투자 영업 비밀들 쏙쏙 파헤쳐 볼 텐데요.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저희 어제 편입했던 한국콜마 벌써 5%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 4일 전에 얘기해봤던 코오롱이 지금 20% 넘는, 네네. 무려 20%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네. 있습니다. 특히 코오롱 같은 경우는 그때 상법 개정안 수혜주로 가져와 주셨는데 네. 그래서 저희 먼저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이슈를 점검해보고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 어제 통과가 됐고요.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할까라고 물음표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제 이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이제 최대행이 거부권 행사 요청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일 텐데 지금 투자자분들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는 게 맞을까요? 네, 제가 요거를 저는 안 되기를 저는 희망을 합니다. 행사 안 하기를 희망하는 그 차원에서 물음표를 올려놨어요. 자, 그러면 주요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상법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은 원래 이사의 충실 의무가 요거는 빠졌어요.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주주 총 이익의 확장이 된 거죠. 요걸 돼서. 그러면 제가 주어진 그 사진을 가지고 요 부분이 얼마나 우리한테 놀라운 변화를 주는가를 요 구조들을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달에 한참 말썽이 심했죠. 자, 원래는 이거였어요. 자, 여기 두산이 이제 가장 지배회사고 여기 지분이 많죠.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산 여기는 누가 지배하냐면 두산의 그 박씨 그 구분들이 다 이제 갖고 있죠.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시가총액이 그 4조가 넘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작년 기준 해가지고 매출액이 500을 못 넘었어요. 그리고 그 영업이익은 200억 이상 적자를 봤죠. 그러면 적자를 보고 매출액도 500도 안 되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4조를 유지한다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왜 여기 4조를 유지를 했느냐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이 두산 로보틱스의 이 밑으로 100% 자회사로 저기 두산 밥켓을 땡겨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산 밥켓은 매출액이 연간 9조를 넘게 만드는 회사고 영업이익도 1조 이상 버는 아주 알짜배기 회사예요. 그 회사를 요 밑으로 100% 자회사로 땡겨 온다니까 이 돈을 벌지 못하는 두산 로보틱스가 비싼 시가총액을 기대감으로 유지를 했던 거죠. 그런 거를 우리 일반 주주는 그동안에 몰랐어요. 몰랐는데 갑자기 작년 11월 달인가요? 이렇게 안을 하겠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원래 지금 상법 상황으로 본다면 이렇게 하더라도 이사 같은 경우는 형사상 책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상법 개정안을 바꾼다면 그렇게 된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두산 밥값의 주주 이익을 뭐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공시 한 방으로 뺏어다가 요 밑으로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두산 밥켓의 주주 이익에 배임하는 배임죄를 저질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상법 개정안이 확정이 된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상장 회사들이 두산뿐만 아니라 또 많고요. 그리고 또 공시 그 하나를 가지고 뭐 자고 일어났더니 내 이익을 빼앗기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 상법 개정안이 이제 확정된다면 포괄적 규정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행동을 했을 때는 이제 이사들이 배임죄로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상법 개정안 수혜주를 미리 진작에 또 담고 있었잖아요. 네. 그 안에서 오프닝 때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코오롱부터 먼저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 볼게요. 코오롱을 저희가 어제도 체크를 해봤었는데 오늘도 이 체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루 만에 벌써 수익률 21.2%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3월 7일에 매수해서 지금 4거래일 정도의 2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2차 목표가 25,500원으로 잡아봤었는데 이마저도 달성을 했고요. 지금 수익률 21% 정도 챙겼으니까 수익을 실현해 봐야 될지도 궁금한데
더 들고 가 보는 게 나을까요? 네. 자, 코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도 어제 코롱을 다룰 때 3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코롱도 수혜주다. 왜 그렇습니까? 코롱 같은 경우도 이웅렬 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고 거기 아래 코롱 그룹을 지주회사가 코롱이거든요. 그러면 코롱도 그때 당시에 주당 순자산가치가, 그러니까 부채를 뺀 순자산가치죠. 그거를 청산가치라고 하는데 청산가치가 주당 8만 원 육박을 했죠. 근데 저희가 말했을 때는 18,030원대 저희가 들고 왔었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코롱 같은 경우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배하는 행동을 하고 있네? 그러면 결국은 주가가 8만 원까지 가야 되겠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롱 요거를 월봉으로 보면은 까마득한 저기 고지가 아직 멀었습니다. 고지가 옛날까지 가겠죠. 따라서 지금 이제 여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팔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더 들고 갈 수 있다.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여기까지는 여기 윗골이 여기가 큰 저항인데 5만 원대까지는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코롱처럼 우량한 회사들이 재가치를 받아서 이게 8만 원이 간다면 4배를 가잖아요. 그럼 우리 지주회사들이 이렇게 간다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4천도 멀지 않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코오롱 어제도 10% 가까이 오르면서 후속 전략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저희는 조금 더 들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승 여력 충분히 열어도 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도 뜨거운 이슈를 가져와 주셨는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조선주 너무 올랐나? 국민연금 이 종목을 줍줍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국민연금이 이제 조선주의 비중을 줄이고 다른 쪽의 비중을 확대한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은 잘합니다. 엔비디아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고 2천억 넘게 벌었답니다. 테슬라도 고점 팔았어요. 거기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박수 쳐주고 싶어요. 자, 근데 우리 국민연금이 어떻게 지금 행동을 했나 한번 국제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조선주 비중을 줄였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자고 일어나면 우리 힘들게 하는 사후과세, 그거를 피하려고 화장품, 여기 리스크가 낮은 화장품하고 엔터 관련주 비중을 높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이죠. 여기 비중을 높였고요.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비중을 또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조선주를 한번 하나오션의 그래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추세가 깨진다 안 깨진다. 네. 하나오션 그래프를 보면 어제 보니까 그저께죠. 21선을 깼죠. 자, 이렇게 올라올 때 21선은 뭐라 그러냐면 생명선이잖아요. 생명선 각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끌어올렸는데 깼잖아요. 네. 꺾였지 않나요? 네. 꺾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쓰리봉. 자, 쌍봉에서 쓰리봉을 만들고 이제 조정이 길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위험한 구간에 있다. 그래서 조선주를 저는 이동해가지고 어제 이제 또 막 떠오르고 있는 반도체, SK 하이닉스.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주 이쪽을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국민연금이 이 조선 기자재 하나 엔진의 보유 비중을 눈에 띄게 축소했고 그리고 그 대안으로 엔터주 그리고 화장품 쪽을 이제 더 비중을 늘렸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이사님은 엔터주 화장품주 안에서는 어느 쪽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저는 화장품 쪽으로 손을 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한국콜마를 들고 왔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콜마는 이제 미국향, 중국향 중에서 미국향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서 이사님은 미국향 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는 이제 현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데는 미국이요. 그러니까 공장을 지었겠죠. 공장을 지은다는 것은 회사가 그런 수주를 받아놓고 지은 겁니다. 보니까 수주를 받아놨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 즉 돈이 들어오는 데는 미국이고, 그렇지만 중국이 과연 한학령을 해제해 준다면 덤으로 같이 얻은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현재는 제가 보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화장품을 볼 필요 있는데, 중국이 잘하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나라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한한령도 되지 않을까. 자꾸 그런 언론에서 뉴스플로가 나오거든요.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사님은 미국향, 중국향 둘 다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제 얘기를 해봤던 한국콜마는 이제 미국향 쪽의 기업인데 이 한국콜마도 오늘장에서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5%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그럼 이제 오늘도 상법 개정안 수혜주를 가져와 주신 걸로 아는데 이제 코오롱의 뒤를 이을 후속주 어딜까요, 이사님? 바로 서현이 되겠습니다. 자, 서현이라는 회사인데 예전에 한일이화였어요. 이름 바꾼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서현의 투자 포인트를 자,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제가 요거를 우리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그대로 발췌한 거예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 1,698억이고요. 그리고 전자공시 시스템 어제 제가 그대로 캡처를 한 건데 매출액이 작년에 4조 415억입니다. 시가총액하고 매출액을 비교해 보세요, 지금. 너무 낮잖아요. 네. 이게 우리 지주회사의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544억이죠. 순이익이 1,543억인데 지금 순이익과 시가총액이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 이게 만약에 미국으로 갔다 어떻게 됐습니까? 워런 버핏이 인수해버리겠죠. 그 정도로 쌉니다. 자,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수혜가 되는가를 이 회사의 지배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쫙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지배구조입니다. 이 대주주가 지금 여기를 지배하고 있죠? 네. 자, 여기 아주 우량한 알짜의 지분도 100% 갖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서 가장 좋은 회사가 서현이화입니다. 이 회사도 연간 매출액이 3조가 넘고 영업이익 작년 기준에 가지고 1조가 넘는 회사예요. 자, 1조가 아니라 1,500억이 넘는 회사죠. 자, 그렇다면 그리고 제가 봤더니 서현의 부채를 뺀 순자산 가치가 1조를 넘습니다. 1조 3천억이 돼요. 부채를 뺀 순자산 가치가. 그 회사를 지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600억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 서현의 즉 나머지 지금 대주주를 물량을 뺀 나머지 서현 주주들의 이익을 총이익을 위배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현 측에서. 따라서 상법 개정안은 우리 지주회사들한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도 이 시간에 계속해서 그런 지주회사를 네.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력 상품은 서현이었고요.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확정이 된다면 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코오롱의 뒤를 이을 수 있는 후속주였고요. 그러면 서현 어제는 보합권에서 마감했던 네.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차트 통해서 한번 가격 전략도 살펴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네. 자, 서현의 한번 큰 그래프를 보자고요. 자, 어떻습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저평가되고 바닥 종목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뭐 우리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트입니까? 이게 지금 이동평에서 밀집이 돼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조금 늘려서 보신다면, 자, 매수가 이제 미국 증시가 다행히 오늘 밤에 하락해서 끝났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싸게 사는 거예요. 겁먹지 말고. 들이받아. 그럴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매수가는 그 7,230원에서 7,250원인데 살짝 밑으로 허셔도 겁먹지 마시고 사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7,75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8,330원 손절가는 6,7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현 전체적으로 차트를 봤더니 아직 주가가 많이 바닥권에 있는 기업이었는데요. 1차 목표가 7,750원까지 상방 열어두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업도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반도체 쪽을 가져와 주셨네요. 네, TLB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 회사는 제가 어저께 우리가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비슷한 부류로 CXL 관련인데 자, 주요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도 역시 저는 항상 그 회사의 실적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그 보면은 지금 그 이제 보시면은 작년에 매출액이 1,986억이었고 영업이익이 122억을 전망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그 이제 모듈 이제 DDR PCB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DDR5가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자, 24년에 34억이었는데 122억으로 무려 한 350% 정도 급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주가는 언제 가장 다이내믹하게 올라가냐면 이익 모멘텀이 이렇게 갑자기 이익률이 급성장할 때 그럴 때가 주가가 많이 간다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계속 이렇게 1986, 2천억대 유지하는 중견 기업이라는 것도 제가 처음 뵈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투자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함께 CXL, 이 컴퓨터죠. 컴퓨팅을 X,
익스프레스, 우리가 익스프레스 고속버스 뜻이지 않습니까? 빠르게 링크, 연결시키는 그런 메모리 모듈을 개발을 했다라는 것이 되고도, 그 다음에 이 메모리 그 모듈 PCB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자, 제가 이 대량 거래량 요 부분을 제가 좀 더 차트를 설명드리겠는데, 자, 2월 17일 날 심택과 비슷하게 역사적인 대량 거래 터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TLB였고요.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그러면 TLB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TLB 여기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상한가를 형성하고 다음날 바로 대량 거래를, 이 거래량이 일간에서 가장 역사적인 거래량인데, 제가 심택이라는 종목도 그 포인트를 가지고 들고 왔더니 횡보하고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거래량이 왜 터졌는가? 그 CXL 이슈가 터졌는데, 그 부분을 또 엔비디아하고 한답니다. 엔비디아를 대항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결국은 엔비디아한테 을이잖아요. 을. 약간 고개를 숙이는 느낌이죠. 그렇지만 CXL을 하게 되면 엔비디아한테 이제 고개를 쳐드는, 나도 이렇게 하고 있다, 나 무시하지 마라. 그게 바로 CXL 기술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협력을 한다니 나도 뭔가 좋을 것이다라는 거래량이 터진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와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 TLB. 그러면 이제 목표가,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봐야 돼요? 네. 자, 다행스럽게 이제 미국 증시가 그 오늘 아침에 많이 빠졌잖아요. 네. 우리는 기회입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CXL을 제가 매수가 범위를 18,800원에서 18,900원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그 24,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1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LB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6,100원으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사님, 그러면 오늘도 방송 끝나고 바로 무료 방송에서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오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자기의 직을 걸고 권한대행이 이제 이번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한다. 그럼 자기의 직을 걸고 반대를 하겠다라는 굉장히 그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어저께 그 챗GPT 조사해 봤습니다.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누가 수혜를 입느냐? 정답은 바로 지주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저평가 된 그 지주회사를 제가 오늘 아침 8시 무료방송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뭡니까? 심택이나 하나오션,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 하나시스템 이런 종목들을 장중에 제가 매수가를 말씀드린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찾아오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N에서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치셔가지고 검색하시고 글자가 뜨면 터치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장중에 좋은 종목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사님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상법 개정안 수혜주인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어떤 기업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더 많은 기업들 궁금하시다면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참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고민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주력 상품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